안녕하세요. 법무부 서포터즈 18기 스타벅스 팀입니다. 이번 달 주제인 사이버 범죄 예방과 관련하여 특히 보이스피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말씀해주신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만든 캐릭터들을 활용하여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광장 형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시 14기 이상목 변호사라고 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의 유형은 무엇이며 수법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류 범죄는 유형이 매우 다양해 단일한 형태로 특정하기 어려운데요. 최근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는 저금리 전환, 대환을 미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 뒤 접근성 권한을 악용해 피해자의 계좌 자금을 이체하는 대출 빙자형 수법이 있습니다. 디지털 사기 피해자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와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증거 보존 절차는 무엇인가요? 만약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거래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 명의 계좌 전체에 대한 일괄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전 절차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별도의 증거 보전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범에게서 받은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음, 설치를 유도받은 앱의 URL, 각종 화면 캡처 등은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하며 휴대전화를 포맷한다거나 폐기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실제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범죄자가 해외에 있으면 추적 및 검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외국 수사기관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는 절차 등이 있으나 인력과 자원의 한계로 실무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인의 목소리를 AI로 구현하는 딥보이스 피싱도 발생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딥보이스 피싱의 사례도 실제로 많이 발생하나요? 실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런 사례는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국내에는 아직 딥보이스를 활용한 피싱 범죄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해당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벌금은 범죄 수익 환수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사기나 다단계 사기도 증가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유사수신 행위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수위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도 원칙은 사기죄로 의율됩니다. 구체적 사안의 범죄 태양에 따라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도 유사수신행위의 일부로 보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불려주겠다는 명목으로 기망하여 가상자산을 수취하는 행위도 유사수신행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의 경우 민간인들을 속여 인출책이나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속아 가담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며 사전에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류 범죄는 사기 피해자를 속이는 것뿐 아니라 범죄 조직원이 아닌 제3의 민간인을 추가로 기망하여 현금 인출책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기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가담 정도가 중할 경우 사기죄의 공동 정범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 기망에 속아 자신도 모른 채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맡아 수행합니다. 자신들은 전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항변을 하시게 되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단의 필요성 및
이미 해당 범죄가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누구나 조금의 주의만 기울여도 그러한 기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변명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의 아르바이트 등의 광고 문자는 기본적으로 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디지털 금융사기 피해자가 변호사 법률 전문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나 도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해자를 위해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고소 대응, 민사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법적 절차에 조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 대응의 경우 고소장, 진정서 및 피해자 의견서 작성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범죄자 특정 및 소재 파악에 조력할 수 있고, 피해 사실을 적극 입증하여 범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일이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절차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나 제도 보완 측면에서 디지털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가장 시급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범죄 수익 환수 시스템이 아직 많이 미비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이버 범죄라는 주제와 연관 지어 말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마땅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마땅한 것이 주어지는 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국에 숨어서 사기 범죄를 행하는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그들이 얻은 수익은 모두 환수하여 마땅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삶이 망가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져야 할 마땅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